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민 참여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미, 그 다음에 참여의 목적, 그 다음에 참여의 종류들, 이런 종류가 법에 있다 보니까 법률을 많이 봐야 돼요. 자, 주민은 국민과 약간 달라요. 국민은 국적이 있어야 되고,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만 있으면 되고요. 국적이 아니어도, 사람이 아니어도 주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여기서 말하는 주민 참여는 되게 뭐다? 직접 참여예요. 그지? 대의제에 대한 결함이다. 그래서 어떤 간접 참여보다는 직접 참여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럼 뭐가 간접이고 뭐가 직접이냐 물어봤을 때 간접은 되게 대표자를 뽑아요. 요 대표자가 결정하고 얘가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 주민 참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이 주민 참여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권한도 있어야 되겠지만 권한이 있는데 주민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 자, 유형이 있습니다.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다. 자, 이건 뭐냐면 대의제야. 이제 우리가 대표를 뽑는다든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간접 참여고요. 다시 주민들이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요. 요 위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 지금.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한다든지 어떤 의안을 제시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감사 청구한다든지 직접 뭘 요구하는 겁니다. 요게 뭐다? 직접 참여라고 그래요. 옛날 방식이 주로 간접이었다면은 이 간접이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새 직접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직접 참여가 99년도에 청구권 제도가 들어와요. 조례 제정 청구권하고 감사 청구권, 그 다음 나머지 전부 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옵니다. 주민 소환이라든지 투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순서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참여 예산 제도는 11년도에 들어올 거고요. 자, 영향력인데 학자가 한 명 나옵니다. 옛날 박스란 학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분 거의 안 나오고 이분밖에 안 나오는데 영향력으로 비참여, 명목참여, 실질참여 8가지를 만들어요. 비참여는 일방적,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두 문자가 조치야. 조작과 치료. 명목참여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영이 안 돼요. 정보 제공 조심해야 돼. 일방적 제공이에요. 쌍방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정보 제공. 상담은 일방적으로 위에 의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 우리 의사가 올라가지만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중앙 위의 의사를 받아들이게 우리를 회유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다. 참여하지만은 우리 의사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청에 들어가지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요. 참여 가능하지만은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회유될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조치 정상회라고 그래요. 실질입니다. 이거는 반영이 돼요. 협동은 뭐냐면 결정은 정부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요.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회의와 약간 비교한 말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참여한다. 반영되지 않고 일방 내려오더라 회유가 되고 참여하고 반영까지 되는 게 협동입니다. 권한위임은 주민이 세요, 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주민에게 권한을 줘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권한위임이고 주민 통제는 주민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권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치, 정상회, 협권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내용을 물어보면 좀 어렵고요. 쉽게 나왔을 때 얘가 명목인지 실질인지만 물어볼 겁니다. 자, 주민 참여 기능 기본적으로 민주성입니다. 행정은 항상 민주화 능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성이에요. 민주가 좋아진다. 그럼 기본적으로 능률성은 떨어져요. 다만 결정할 때 참여했다. 결정이 어렵겠죠.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나 합의만 한다면 집행할 때 따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2번처럼 집행의 수능성 제고 때문에 오히려 집행 비용은 절감될 수 있어요. 또 주민 참여했을 때 통제가 쉬워지거든요. 통제 비용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부를 통제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어쨌든 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어가겠지. 그래서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요 주민이 정말 전체 대표인지 특수이익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 참여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크게 본다 민주가 장점이고 능률이나 전문은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주민 참여입니다. 전부 다 이제 법에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나를 봐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에서 할 거고, 순서만 1번 조례 개폐 청구권 제도가 이게 언제 들어왔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감사 청구도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그다음에 최근에 21년도에 바뀌면서 이제는 조례 말고 뭐도 있다? 규칙, 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도 있어요. 이거는 1번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거고, 이거는 규칙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밑에 있죠. 권리 의무. 근데 이 규칙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요. 규칙은 단체장한테 의견 제출합니다. 이게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2번이. 그 다음에 감사는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엔 1번과 3번이 지방자치법밖에 없었는데 3번은 지금도 지방자치법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따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도 주민투표법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할 수 있다 요 얘기만 있는 거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전부 다 주민투표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이런 법이 또 하나 더 있죠. 소환법. 지방자치법은 소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는 거고 세부적 내용은 소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감사법은 없어요. 소송법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조례법 있고 그 다음에 투표법 있고 소환법은 있어도 감사법이라든지 소송법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소송제도가 2006년도. 자, 주민투표는 법에는 94년도에 이미 들어와서 지방자치법에. 근데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할 수 있다. 세부적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법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송이 2006년도, 그 다음에 주민소환 2007년도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참여예산제도가 조심해. 나머지 다 지방자치법인데 얘는 지방재정법이에요. 지방재정법의 임의규정으로 6년도에 필수 규정으로 11년도에 들어와요. 됐지?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지방자치법이라면은 7번은 뭐다? 지방재정법입니다. 이걸 지방자치법을 많이 바꿔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21년도에 새로 들어온 게 주민정보 공개. 물론 공개법 따로 있지만은 조례로 그 법에 보시면 조례로 한다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도 할 수는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건데 물론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뭐가 있나 물어봤을 때 정보공개제도도 있습니다. 옛날엔 없었거든요. 요거 조심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게 두 개였죠. 아까 봤던 어디 있어? 2번하고 맨 마지막에 8번. 이거 말고도 뭐 주민총회 있냐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이런 것들 누가 있는지 없는지 나머지 세부 내용은 법률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민 참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에요. 지방재정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중앙재정과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앙이 통일성이나 특히 형평성이라면 얘는 통일성보다는 개별 특성, 그 다음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에요. 왜? 복지 같은 건 중앙이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중앙이 되는 거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배분 정책을 하거든요. 갈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누가 돼? 지방이 돼요. 됐지? 자, 어쨌든 지방재정 개념 읽어보시고요. 중앙과 비교해서 다양하다. 그 다음에 중앙은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는 순수 공공재야. 그러다 보니 능성이야. 능력자가 많이 내는 거예요. 형평성, 누진세 같은 것들. 반면 지방재정은 수혜자가 좀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비해서 응익성, 수익자 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능성은 중앙, 형평성, 응익성은 쓴 만큼 내는 겁니다. 효율성이에요. 이건 지방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균형은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는 거야. 지역 간 재정력이 다르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나머지 간 격차 심하다는 걸 불균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넘어가면 중앙과 비교합니다. 중앙은 순수 공공재다 보니까 누가 쓸지 모르니까 조세란 무상급부로. 반면 지방은 준공공재예요. 상대적으로 가격 개념이. 그 결과 중앙은 배분도 하고 소득 재분배도 하고 안정화도 합니다. 근데 지방은 소득 재분배와 안정화 못해요. 주로 자원 배분 기능이야.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지방이 되고 형평성 같은 것들이 중앙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 결과 공평과 효율 비교했을 때 복지까지 하는 중앙이 공평성, 형평성이 되는 거고 복지를 못하고 어떤 재화를 만드는 배분 기능만 하는 게 지방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지방이 되는 겁니다. 또 수익자 부담이 되니까 효율성이 지방이 되고 이게 안 되고 조세를 얻어야 되니까 형평성이 중앙이 될 겁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봐보시고요. 그래서 중앙은 다 하니까 포괄적이다. 순수 공공재다.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조세란 일반 보상관계, 수혜자 없다는 겁니다. 무상급부라는 소리예요. 응능주의. 여기는 반대말들. 자원 배분밖에 못한다. 준공공재다. 가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내는 게 아니라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응익주의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자, 재원 구분이에요. 자율성, 이건 스스로 거둘 수 있는가? 세입 쪽이야. 지방이 스스로 거둘 수 있다. 자주재원. 아니야. 중앙이나 광역이 걷어주더라. 의존재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재정 자립도가 나와요. 두 번째, 용도 기준을 쓰는 거야. 세출 쪽이에요. 1번이 세입 쪽이라면 수입 쪽으로, 얘는 지출 세출 쪽입니다. 내가 용도가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일반 재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특정 재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재정 자주도가 나와요. 자주도가. 그래서 1번은 자립도로, 2번은 자주도로. 됐지? 그 다음에 규칙. 매년 들어오는가? 경상재원. 그렇지 않다. 들락날락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더라. 임시재원. 이왕이면 경상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주재원이, 이왕이면 일반재원이, 이왕이면 경상재원이 많아야지 그 지방의 재정력이 좋다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재원을 분류해야 돼요. 자주재원 뭐라고? 지방이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재원이에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됐지? 자주재원. 이건 세입 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가가 준다든지 광역이 기초한테 주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게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광역 기초한테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에요. 이건 의존재원입니다. 우리나라 특징은 자주보다 의존이 많다는 것. 요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많다는 건 중앙의 통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요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수가 나와. 제일 먼저 재정 규모, 지방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첫 번째가 자주재원, 두 번째가 의존재원, 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방채까지. 제3의 재원이라고 그래요. 요게 재정 규모가 되고, 재정 자립도는 총재원 중에 자주재원이에요. 요게 이론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일반회계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으로 일반회계만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자,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립도 높아 보이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도농통합시의 설치 기준인데 이거는 뭐 행정은 아니고 지방자치로 하신 분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재정 요거와 비교되는 게 재정 자주도예요. 총재원 중에 일반 재원. 그지? 설사 중앙이나 광역이 주더라도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2번이 재정 자립도가 세입 쪽이라면 세출 쪽이에요. 이걸 재정 자주도라고 그러고 요게 좋으면은 뭘 할 수 있다? 차등 보조율이랍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도농 통합시 차등 보조율 기준이다. 요 2번과 5번이 많이 비교되고요. 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예요. 내가 써야 될 돈이 있고 거둘 돈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액 대비 쓸 돈이죠. 수입액. 요게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재정력이 좋다는 거야. 그럼 보통 교부세 안 줘요. 이게 1보다 작을 때 조정률 0.8 곱해가지고 보통 교부세 줍니다. 재정력 지수. 그래서 이것도 애원해야 돼. 재정력은 보통 교부세 부과 기준이다.
2번과 5번은 어디 사용되는가는 지방자치론 문제고 행정학은 안 나올 것 같은데 3번 행정학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립도, 자주도, 재정력 지수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자, 자립도입니다. 총재원 중에 자주재원. 됐지? 총재원 중에 자주재원. 자, 그 다음에 총재원은 자주재원도 있고 의존재원도 있죠. 그럼 의존재원이 분자에도 있고, 아니, 의존재원은 분모에 있습니다. 근데 자주재원은 어디 있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죠. 왜? 총재원이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이고, 분자가 자주재원이니까 공식은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분의 자주재원이거든요. 근데 자주재원은 아래 위로 있다 보니까 상가되고 의존재원이 밑에만 있으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습니다. 의존재원이 중요하다. 읽어보시고요. 자립도가 높다는 건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많다는 거고요. 낮다는 것은 의존재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높이려면 지방세를 많이 줘야 돼요. 지방세를 많이 줘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방세가 늘어버리면은 수도권은 좋아하겠지만 그 비수도권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는 게 어려워져요. 지방세를 내려주면은 격차 벌어지니까 그래 나오는 게 재정자주도야. 설사 중앙이 걷어주든 간에 주더라도 지방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지? 이게 일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의 문제점 봐보세요. 일단 얘는 세입 쪽이야. 자, 내가 얼마 안 써갖고 아끼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보지 못해요. 그지? 질, 규모. 내가 왜 많이 썼는가. 이런 규모가 빠져있기 때문에 설사 자립도가 높더라도 그 동네가 재정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고 또 일반회계만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요. 또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중앙이 주더라도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좋아요. 재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으버린 자립도가 낮아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그 특징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 문제가 규모를 간과했다. 일반회계만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의 성격을, 기금을 제외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설사 주더라도 일반 재원이면 괜찮은데 이 의존재원을 무조건 나쁘게 본다는 것. 그게 이제 비판 맞는 겁니다. 4번이 결론이겠네요. 그래 나온 게 뭐다? 자주도예요. 일반 재원. 얘는 자립도가 세입 쪽이라면 얘는 세출 쪽이고요. 얘는 일반 자주재원이라면 일반 재원 쪽이야.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 중앙이 주더라도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좋아? 그 지방이 좋잖아요. 또 얘는 재정력이 1 미만일 때만 줘요. 재정력이 커버린다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역 격차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 격차가 수직이고요. 옆에 격차가 수평인데 이 지방 교부세는 중앙이 내려주니까 아래 위도 조정할 수 있고 모자른 지역만 주다 보니까 수평도 조정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재정 일반 재원주의고 재정 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재원주의가 자립도 주로 세입 쪽으로 일반 재원주의는 재정 자주도 세출 쪽으로 이게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3번은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요 1번과 2번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의 유형인데 요것까지 할게요. 자주재원에 뭐가 있다? 지방세가 있고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뭐가 있다? 의존재원에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3의 재원으로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다시피 일반적 경비, 원래 그냥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세가 원칙이에요. 물론 목적세가 2개 있긴 있어요. 그래도 원칙은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일반 경비를 목적으로 금전으로 세외 수입은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 뭘 해주니까 주는 건데 얘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반대급부, 개별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것. 요게 이제 뭐가 다르다? 세외 수입과 다릅니다. 강제적이다. 반대급부가 없다. 금전 징수한다. 이게 이제 그 실물 징수하는 거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은 보통세다. 자, 수입은 지방세가 되려면 어느 지역이나 있어야 돼요. 이게 보편성이야.
그다음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정착성이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세, 소득세보다는 재산세나 주민세 같은 게 지역에 머무니까 이게 지방세가 되고 소득세와 소비세는 지역을 넘나드니까 국세가 될 겁니다. 안정성,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야 돼요. 경기에 제일 민감한 게 소득세예요. 그다음 소비세고요. 이건 중앙이 되고 민감하지 않는 게 재산세나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1번 그 보편성 어느 지역에 있을 것, 그다음에 그 지역에 머물 것, 그다음 민감하지 않을 것, 충분성과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담 분임은 각출하는 거야. 주민세가 대표적이야.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게 부담 분임 주민세고요. 부담 보편은 능력자가 많이 내는 거예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능력자가 많이 내는 거야. 감세 능력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감세하지 말라는 거고, 중앙이 능성이에요. 얘는 쓴 만큼 내다 보니 응익성이라고 그래요. 물론 모든 지방세가 응익성인 건 아니지만은 중앙과 비교했을 때 그냥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소비세 같은 게 중앙 국세거든요. 소비세가 응익성인데 이건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 응능성은 중앙이 되고 응익성이 지방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 구별하는 것. 누구나 똑같이 내자 부담 분임, 능력자가 많이 내자 부담 보편. 그다음에 중앙이 응능성, 지방은 응익성. 자, 그다음에 소비과세, 그다음에 소득과세, 재산과세가 있어요. 이걸 뭐 구별하지 않는데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는 되게 중앙이 국세고 재산과세가 되게 지방입니다. 물론 지방에도 소비과세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국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내려주는 거예요. 지방 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특히 주행세, 자동차세는 보유세가 있고 운전할 때만 나가는 그 운행할 때 내는 주행세거든요. 이건 휘발유에 들어가 있어요. 휘발유 가격에. 이런 것들은 되게 소비과세입니다. 물론 지방에도 소비과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소비과세는 중앙 거란 소리예요. 이거 말고 소득과세가 있습니다.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도 국세소득세가 있고 거기서 띄워줄 겁니다. 자, 지방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재산과세가 제일 많아요. 갖고 있다는 걸 내는 게 보유세.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내는 게 거래세예요. 보유세가 되게 기초예요. 기초가 되고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이나 등록면허세가 광역입니다. 물론 그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지만 원칙은 이동이 심하면 광역, 정착되면 기초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자, 어쨌든 재산세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가 들어가면 돼요. 주민세. 그다음에 분리방식과 중복방식인데 이 분리는 뭐냐면 국세와 지방세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국세 세목하고 11개, 지방세 세목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분리방식이고 중복은 국가도 징수하고 지방도 같이 징수하는 거야. 그럼 이래버리면 지방이 좋은데 그럼 중복과세다 보니까 이중과세 원칙 위반이다 보니까 이거는 불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세가 원칙인데 그지? 중복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가 있다? 공동과세가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가 25개거든요. 그지? 여기에 이제 재산세가 있어. 자치구마다 재산세가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되게 많은데 어떤 지역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치구간 격차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 25개가 같이 걷어요. 같이 걷어가지고 50은 뭐 한다? 서울시 갖고 50은 자치구로 내려줘요.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시 50%를 서울시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다시 n분의 1 해가지고 25개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치? 예를 들어 볼까? 동작구가 재산세가 100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50억은 동작구 거, 50억은 서울시 거예요. 금천구가 10억이야. 그럼 5억은 서울시 거고 5억은 금천구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일단 50억 동작구 가졌고 5억 금천구 가졌어요. 이게 다 가른 다음에 서울시 몫이 있잖아. 이 서울시 몫은 전부 합쳐가지고 n분의 1로 갈라가지고 금천구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동작구 이렇게.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 균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공동과세야.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고 시험에 취득세로 나왔는데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몫을 서울시가 쓰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분리 방식이다. 그 다음에 공동세 방식은 하나 있다. 요 정도만 정리하십시오. 자, 세목이 되게 많은데 세목이 두 문자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요 표를 봐보십시오.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짝이 되는 게 자치구야. 요 합쳐버리면 지방자치단체예요. 시군과 짝이 되는 게 도예요. 합치면 전부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자가 특별시는 보통세가 무려 7개로 된 게 외우지 마시고요. 등재, 자치구에 등재, 주재자, 담득, 소득세, 취등례비, 소비세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치구세가 등재야. 원래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광역이 돼야 되는데 기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의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시구는 소득세가 원래 광역이 돼야 돼요. 기초로 들어와 있죠. 지방소득세가 잘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주재자, 담득, 취등례비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야? 이거는 거래세잖아 지금.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입니다. 취등례비. 그 다음 목적세는 온리 광역에만 있습니다. 광역에만. 물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전부 다 세종시와 제주도 단층제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걸 정리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제목을 쭉 읽어보시고요. 됐지? 여러분은 시험 이 표만 나올 건 이 표만 잘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총 보통세가 9개, 목적세가 2개, 총 11개죠. 이런 식으로. 등재, 주재자, 담득, 취등례비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잘 나옵니다. 이거. 자치구는 등록면허세를, 그 다음에 시구는 지방소득세를, 소비세는 무조건 광역이에요. 목적세도 무조건 광역입니다. 그치? 재산세는 무조건 기초고요. 재산세는.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일단 모든 지방세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요.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탄력세율은 일부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있고, 죄송합니다. 모든 지방세는 법률로 만들지만 탄력세율이 있어요.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지방소비세예요. 소비세는 부가지세 일부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주행담이야. 자동차 주행세와 담배 소비 이 두 개 전부 소비세잖아. 요거만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주행담.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조례입니다. 조례. 됐지? 그래서 다시 그냥 대통령령만 외워두십시오. 주행담, 자동차 주행세하고 담배 소비세. 요거는 대통령령, 나머지는 조례. 이 두 개만 특히 주행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행정학보다는 지방자치로 문제인데 7급 행정학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우리는 소득세, 소비세보다 재산세가 많아요. 재산세 중에서도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많아요. 거래세가. 그래서 우리는 거래세가 많다. 그 다음에 보유세가 작다. 거래세는 광역인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되게 기초다. 이렇게 다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는 법률로 만들지 조례로 못 만듭니다. 탄력세율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세목은 무조건 법률이에요. 법률이고 대통령령의 탄력세가 2개야. 자동차, 주행세, 담배 소비세, 주행담.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는 소득 소비보다 재산세가 많습니다. 광역은 거래세로, 기초는 보유세로 그럽니다. 특징이 나오고 이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세목이 많으나 세원이 별로 없다. 중앙에 비해서. 재산세 중심이다. 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있어도 늘진 않아요. 그다음에 격차가 심하다. 이러니까 지방세 늘었을 때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모든 게 법률주의다 보니까 지방이 스스로 세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세율도 원래 법률로 정해져요. 일부 탄력세율이 있는 거지 원칙은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세 문제점입니다. 자, 세외 수입은 지방세 빼고 나머지예요. 됐지? 스스로 거두니까 자주재원이다. 용도가 없다면 일반 재원이지만 지방 세외 수입은 용도가 정해진 게 많아요. 특정 재원이다. 개발하니까 잠재 수입이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응익적이다. 이게 이제 세외 수입이고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는 시설이야.
시설 사용료, 분담금은 이익이야. 지방이 뭘 개발했을 때 이득이 나왔을 때 이득의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분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료, 특정한 이익에 대한 분담금,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치? 공무원이나 사람한테 서비스 받았을 때 수수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바뀔 거예요. 시설 사용료, 서비스 수수료, 이익 분담금.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여기까지가 세외 수입입니다. 자,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뭐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제3의 재원이에요. 자주재원도 아니고 의존재원도 아닌. 그치? 이거는 과세권 담보고 무담보지 사실. 내가 내년에 세금 못 얻을 수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지 담보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담보입니다. 그래서 과세권 담보인데 실질적으로 무담보고, 그다음에 올해 갚는 건 지방채가 아닙니다. 올해 빌렸어도 올해 갚는 게 아니라 올해 이후, 내년 이후에 갚는 게 지방채예요. 올해 갚는다면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야. 그때 돈이 없어서 잠깐 빌린 거지 지방채는 아닙니다. 자, 이 친구는 보다시피 지방채 한다는 거는 올해 애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세금 내서 갚는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 사업은 되게 장기 사업이 돼야 돼요. 내구 연한, 공공시설 같은 것들. 물론, 재난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장기 효과가 나오는 내구 연한이 긴 투자 사업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도 이득 받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돈을 내는 겁니다. 자, 지방채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재원이고, 매번 지방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임시재원입니다. 여기까지. 자, 뭐 증서는 빌리는 거야. 은행한테 가서. 증권은 빌리는 게 아니라 증권을 파는 거야. 그래서 증서는 기명이고요. 증권은 무기명이에요. 그다음에 일시를 한 방에 갚는 거고 분할은 분할로 갚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자,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집은 말 그대로 채권 파는 거야. 얼마 주고 이거 사면은 10년 있다 이자 얼마 줄 거니까 지금 얼마 주고 사라고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공채라고 그래요. 근데 안 사겠죠. 왜? 지방채 말고도 뭐 주식도 있고 국채도 있는데 굳이 지방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니까 뭐 한다? 인허가 할 때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매출공채야.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내가 채권 구입해야 돼요. 이게 매출공채고요. 또 지방이 땅을 수용했을 때 공사 짓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줘. 이걸 교부공채라고 그래요. 공사비나 보상비를 채권으로 교부한다. 교부공채. 인허가 팔 때 같이 팔더라. 매출공채. 공모공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용어 정도는 외워두십시오. 자, 평가입니다. 재원 조달했고요. 특히 미래 애들이 이득본을 했다 보니까 공평성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이제 문제가 뭐다? 미래 세대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현 세대 결정했기 때문에 미래 세대 일방적 부담이다. 또 이건 부채잖아 지금. 적자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또 중앙은요 경기 조절 능력이 있겠지만 지방채 한다고 경기 조절 안 됩니다.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재원. 그 다음에 이제 법입니다. 단체장도 발행할 수 있고 조합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사유는 원칙은 1번이 돼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재난도 됩니다. 재나 재난도. 그 다음에 기존 지방채를 갚아야 된다고 돈이 없어요. 돌려막기 하는 게 지방채 차원이에요. 세 가지가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세 가지만 나올 거니까 체크 한번 해봐. 원칙은 1번이야. 공유재산, 장기 투자 사업들. 이거 말고도 재해나 그 천재지변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지방채를 갚을 때 새로운 지방채로 돌려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옛날 지방채 발행할 땐 승인받아야 돼. 행안부 장관에 또는 시도지사.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도액을 정해줘요. 한도액을. 한도액 범위 내라면 지방의 의결로 끝나요. 근데 한도액 범위 내여도 외채 발행할 때는 조심해. 기재부 장관 아니다. 행안부 장관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승인받고 지방의 의결 받는 거예요. 그치? 의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 받고 그다음에 다시 지방의 의결 받아야 돼. 지방채는 무조건 의결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한도액을 넘어갔다. 일정 금액은 협의예요. 협의. 행안부 장관 넘어갈게요. 한도액 넘어갔을 때는 일정 금액은 협의고요. 그 금액을 넘어갔을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돼요. 밑에 있죠? 그래서 한도액을 넘어갔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선 협의로 끝나요. 협의하고 의결 받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그 한도액을
그 일정 금액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뭘 해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할 때 무조건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받는 게 세 가지다. 외채 발행할 때 무조건 승인 받아야 된다. 조합 발행할 때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도액을 넘어갈 때 일정 범위 내에서는 협의고 그걸 넘어가면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받는 게 세 가지라는 것. 이거 아니다. 그냥 원칙은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런 승인 자체가 없어요. 제주도 무조건 승인 없어요. 외채 발행에도 승인 없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여기까지가 지방채 이제 법률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의존 지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쉬웠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